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사카 빡치로입니다. 2024년도에 제가 바라봤을 때 조금 피해야 되는 차, 왜냐면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차량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질 끄지 않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류입니다. 바로 탑차. 뒤에 우리가 네모 박스로 된 탑차 있죠. 그런 차량은 구매를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보통 저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란 남바라고 하죠. 배자 뭐 이런 거 달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등록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디젤 차량은 등록을 안 해주는 데가 더 많다는 거 모르셨죠? 지금 현재 현직 종사자분들은 꽤 알고 계시겠지만 매매 단지 내에서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당연히 일반인들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는 부사카다. 이쯤에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셔야지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이 왜 금액이 떨어지겠습니까? 특수성 때문입니다. 특수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 살라고 고민할 때 와, 그랜저 살까 제네시스 살까 봉고 탑차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대가족 다 싣고 다니려고요 패밀리카로 이용한다고 사가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택배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위한 목적으로 사셨는데, 이 차가 이제 신규로 등록이 안 된다? 끝났죠? 그거 누가 삽니까? 매물 나오기만 셀이 나오지 공급만 계속되고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자, 이런 내용을 만약에 내가 모르고 친구가 택배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택배 회사에 들어가서 차 한 대 구해오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차 한 대 중고차 매매 단지 가서 샀어. 근데 살 때 딜러가 말은 안 했어.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죠.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이거 샀죠? 사가지고 회사로 갔더만 등록 안 되는데 전기차로 사왔어야죠 하면 그때 바로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통운이라는 업체에서는 디젤 차량, 탑 차량 신규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특이하게도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에 이게 공론화가 아직 덜 돼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디젤로 사시는 게 아니고 전기로 사셔야 됩니다. 전기로.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LPG나 전기 탑차 가격이 상승을 하겠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기 포터 봉고 탑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제가 봤을 때 그냥 멋진 개찐입니다. 그냥 저 같으면 신차 사요, 진짜로. 막말로 솔직하게. 근데 신차도 안 나오니까 중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보차라고 부릅니다. 어린이 보호차 줄여가지고 어보차라고 해요. 진짜입니다. 이 어보차 디젤 차량 신규 등록도 역시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용 중인 걸 빼뜨려 갈 수가 없잖아. 빼뜨려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등록된 건 놔두고 이제 신규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전기나 LPG로 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카니발 전기차 있습니까? 없죠. 스타렉스 전기차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대안책이 뭐가 있느냐? 바로 LPG차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차 디젤이 막아지면서 뭐가 가격이 상승을 했냐면,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LPG 차량이 가격이 지금 미쳤습니다. 노란색깔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3천만 가까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맛 바로 갔습니다. 그냥 헛돈 날리는 거를 제가 막아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와,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 난리 납니다. 네, 전기차 잘 타고 있는데 왜 지랄이 셈?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번 주엔가 경매장을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전기차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전기차량입니다. 자, 전기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테슬라. 그치? 아이오닉? 그치. 보통 전기차 하면은 머릿속에 이미지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테슬라나 아이오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 소울 EV, 니로 EV도 마찬가지고 코나 EV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비싸요. 이거를 나중에 대팔 때 감가가 이미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아세요. 그나마 테슬라니까, 그나마 아이오닉이니까 방어선이 요 정도 있었던 거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전기차, 좀 생소한 전기차량들은, 즉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전기차들은 이미 감가가 많이 돼서 대팔 때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이게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인기가 시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전기차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시작됐어요. 2023년도, 2022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고 하면 그 증가율 자체가 이제는 둔화가 돼서 식고 있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면 저 막 갑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인기가 이렇게 조금 사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인기, 조금 우리가 생소한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요 없는 공급, 거기다가 신차 가격이 어떤가요?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비싸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비싼데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주고 중고로 전기차를 살 바에 조금 더 보태서 신차로 가겠다라고 판단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액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타고 팔았을 때 어떻게 된다? 손해를 많이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차 주식이 있었으면 제가 싹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주식이 또 없으니까. 실장님 근데 요새 싼 전기차도 나오던데요. 맞죠? 뭐 3천만 원대 전기차 출시 다 뒤졌다. 전기차 다 잡아먹는다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알아보시면 중국 관련된 전기차들이 좀 저가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차 싸다고 삽니까? 아, 저는 안 사죠. 산다고 하시는 분들 동풍소콘이라는 자동차 사면 내가 인정. 근데 아무리 중국 기술력이 발전하고 굉장히 괜찮아졌다 뭐다 해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자동차를 중국차를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중국 되게 좋아합니다. 요번에 제가 카메라 산 게 중국 거예요, 중국 거. 하지만 저는 동풍소콘 같은 거 중국 자동차를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나온 전기 차량들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 종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는 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테슬라, 아이오닉 뭐 이런 차량들은 아직도 뭐 5천만 원 뭐 보조금 혜택 받고 뭐 해도 너무 비싸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연식이 좋은데 끝물인 자동차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산타페 TM이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산타페 TM이 2018년부터 2020년도 정도까지 나왔고, 더 뉴 산타페 TM, 그러니까 산타페 TM 2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1월이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페 그 한소 도시락 H 된 거, 그게 지금 산타페 신형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023년도 산타페 TM. 연식은 최신형인데 차가 최신형이 아닌 경우입니다. 최악은 연말쯤에 출고가 된 게 최악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량 감가가 다른 차량에 비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2020년식 산타페 TM이랑 2021년식 산타페 TM이랑 2022년식 산타페 TM이랑 2023년식 산타페 TM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아, 금액이 다르지. 근데 생긴 게 똑같지 않습니까? 뭐 안에 엔진이 바뀌었어요? 미션이 바뀌었어요? 아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격만 다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똑같으면 어떤 걸 사십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1년식 산타페 TM 3만 킬로짜리가 있고요, 2023년식 산타페 TM 10,000킬로짜리가 있습니다. 둘이 가격 차이가 한 7, 800만 원 나. 뭐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자를 택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중고차는 가성비로 사기 때문에 요거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가격이 더 떨어져야겠죠. 얘 가격이 더 떨어져야 소비자들 구매를 하니까 감가폭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고차 시장에는 암묵적으로 연식이 끝물인 마지막 모델은 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차를 좀 살 줄 아시는 분들을 보면요, 중간년식 정도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 IG라는 차종이 있어요. 그랜저 IG가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19년식을 사는 게 아니고, 19년식은 감가폭이 클 거니까 16년식은 너무 초창기니까 그 중간인 17년식, 18년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도 약간 적당하고 너무 연식이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뭔가 개선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가성비로 내가 결정을 하고자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키로수가 짧고 뭐 연식이 좋은 거 다 물론 좋겠죠. 하지만 비슷하게 보증기간이 다 남아있다면 그 중간 연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3만 킬로나 만 킬로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2만 킬로 차이 의미가 없다고? 차만 괜찮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800만 원치의 차이 날 정도로 메리트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디젤 포터나 봉고 탑차를 이용하실 건데 영업용 남바 이용하셔야 되는데,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에다가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정신 상태에 이롭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대중적인 걸 최대한 선택을 하셔라. 뭐 불가피하게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비주류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팔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세 번째로는 연식은 최신형인데 차 모델이 최신형이 아닌 경우 차라리 최신형인데 중간 연식을 택하라.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요런 차량만 조금 피하면은 감가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금리 이슈가 있죠. 2024년 뭐 비트코인 반감기, 뭐 금리, 뭐 주식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미중금리가 4월쯤에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두 달 또 늦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순기 한 여름쯤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박진우의 중고차 경제학에 대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혹시라도 관련된 내용들, 아까 말씀했던 관련된 내용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는 알고 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정보 공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